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제 52화. 좀 너무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잠시 쉬었다가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전달해 드려야 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바로 알려드릴 부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네, 이해를 좀 해주시죠.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불매운동 하면서 그 여행에 관련된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먼저 했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본이 우리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뭐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제품은 사준 것 같아요, 계속. 네. 특히 뭐 맥주.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자, 네. 라면, 이런 거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일본산 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맥주 드시는 분들은 아사히 맥주 한두 번은 드셔보셨잖아요. 아유,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카스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 아닌 거 아시죠? AB 인베브라고 개발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외국 맥주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일본 맥주가 아주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가 이번에 아주 폭삭 망했어요. 네. 뭐 편의점, 마트 할 거 다 빠졌더라고요. 예. 7월 첫째 주에 매출 감소율이 24%였대요. 둘째 주에 33.7%, 셋째 주에 36%. 이게 지금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2위였던 수입 맥주 매출 2위였던 아사히 맥주가 순위가 좀 6위로 밀렸고요. 길이는 7위까지 밀렸고 10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여기 방 빼궜어요. 그리고 일본 라면, 소스, 조미료, 나또 이런 걸 먹나? 근데 이런 것도 매출 하락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요번엔 좀 심각해요. 7월 10일 날 리얼미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48%고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45%였는데 향후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66.8%가 참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불과 이틀 있다가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했는데 응답자의 67%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 중 59%. 이 사람들도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와 상관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자신들이 어쨌든 정치적 고향으로 갖고 있는 대구에서도 일본 맥주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여야가 이 불매운동으로 대동단결이 되는군요.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난번 촛불 집회 때도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 다 했다니까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또 말씀드리면 16일 날 여기 이때는 이제 10명 중 7명의 응답자 역시 66.9%가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 했고요. 이게 66몇 %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이게 3분의 2거든요. 아, 그렇네요. 어떤 회의도요. 보통 누굴 해임하는 결의하는 3분의 2잖아요. 네. 해임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3분의 2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3분의 2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리얼미터는 약간 이쪽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한국갤럽은 저쪽이잖아요. 네. 한국갤럽도 거의 응답자의 80%예요, 이건. 더 높네요, 훨씬. 네. 꺼려진다는 거예요, 일본산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애국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답답한 게 우리 이제 지금 야당,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속의 몇몇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용어들을 해요. 그 보면은 어떤 게 있나요? 옛날에 자유한국당, 지금도 자유한국당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명진 씨라고 옛날에 의원이었던 분이 네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저급한 반일 감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얄팍한 상술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친일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얼마 전에 그 한다든지. 세월호 때문에도 난리 한번 났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고발도 당했던 것 막말로 그 대변되는 아니 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런 뭐 노이즈 마케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 뭐 정치를 할 사람 같으면 국민들의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각상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문 대통령 토착 왜구라는 증거 찾아라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요즘 뭐 문 대통령이 뭐 김지태 씨 변호한 거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던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아니 근데 사실관계도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토착 외구를 토착 외구다. 이 참 이거. 이제 자기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붙여준 이름을 이제 대 쓰는 거겠죠. 그냥 뭐 내용도 모르면서 쓰는 거 아닌가 싶고. 진보 진영의 빨갱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친일로 몰리니까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경원 씨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네. 이분은 친일파 후손, 민주당이 한국당 10배. 근데 이건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당이든 간에 친일파라고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배라고 하는 건 국민들 감정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10명이면 1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 100명이네요. 그럼 의원 전원이 친일파인데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렇네요. 거의 전원인데? 예. 이야, 제가 사실 민주당 다시 봐야겠다. 예, 진짜. 나경원 의원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예전에 그 중구에 10년도 더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구에 그 의원 후보로 나오셨는데 친한 그 선배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야, 경원이랑 나 친한 친구인데 좀 네가 선거운동 좀 형 봐서 좀 해줘라 그랬고 제가 사실 좀 무지했죠. 네, 가서 이제 했는데 그 사진이 짤처럼 네. 아직까지 돌아다녀갖고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후회를 하고 있고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된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예, 싫어하고 예, 개인적으로도 물론 여야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 견제가 되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만 양날개가 돼야죠. 네, 근데 이쪽 그 자유한국당하고 특히 나경원 의원을 전 정말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싫어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민주노총이 사실 그 7월 23일 날 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유니클로 네. 제품 거부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현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분이 지금 현재는 소속인가요? 무소속이죠. 네. 예. 그건 저 부산에서 지금 다시 출마한다고 하는 분인 모양인데 그분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알려진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민주노총에서 국민유해 상품 이현주 의원을 반품시킬 수 없는 것이 분노스러울 뿐이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세게 냈어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거부한 건데요. 네. 국민 유해 상품이라고 확 찍어갖고 냈더라고요. 야,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방송의 소재로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긴 해주는 모양인데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개탄스러운 것이 여야가 없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여야 자기들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건 다 지지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도만 아니면은 충분히 국가를 위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이 언론도 보면 야당 의원들보다 더 심해요, 언론들이. 팩트도 안 맞는 이야기들. 이런 언론들이 그걸 가지고
거의 일본 대변인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막 마치 일본이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세뇌되는 이 언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언론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그런 일본 입장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언론들, 친일 언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일본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라면 우리가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언론들을 잘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매를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게 싫으니까 거기에 반대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막 해다가 보니까 네. 국민들한테 너희 친일파에 이렇게 몰리니까 또 거기에 또 반박을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옳은 일을 하는 건 그냥 붙여서 같이 그렇죠. 다 줘야 오히려 본인들이 나중에 표를 더 얻는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좀 사실 꼴보기 싫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해지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 저 사람들도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사실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초등학생 애들도 부모한테 요즘 물어본답니다. 엄마 요즘 왜 일본 거 쓰면 안 돼? 왜 그런 거야? 하면 부모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도 아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뭐 양알팍한 상술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뭐 저기 고스톱 쳐서 딴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고스톱이 그러고 뭐 슈퍼마켓 내셨나 대통령이 무슨 상술은 무슨 토착 외구는 뭐 이게 본인들한테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간다니까요 이러다가. 자, 이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 일본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 일정 부분 사실 효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그 일본의 경쟁력을 볼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요거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사실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들 그러면 우린 기억나는 게 그냥 일본 쪽발이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일본을 아주 폄훼하잖아요. 사실 일본은 큰 나라예요. 아,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 욕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세계 2위 중국, 세계 3위 일본, 우리 바로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저 짱깨 놈들. 또는 뗀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엄청난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우리 그 남한의 땅도 한 4배 정도 되죠. 네 배고 인구도 1억이 넘고. 인구 1억 2천이에요. 2.5배예요. 우리가 1억 2천. 우리가 5천만이면 네. 걔들은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청장님이나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가서 느낀 게 얘네들이 자원이 자원도 그럼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원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단행 이후에 엄청나게 사실은 일본이 그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때 이미 유럽의 그 열강들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사실 어깨를 겨루고 계속 그 세계 무대에서 했는데 우리는 동양의 그냥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나라였고 일본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사실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다음에 안 되면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하는 걸로. 네, 깊이 있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장훈 선생도 이제 그 허작가하고 전쟁사 문화 문명사 세계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사실 역사 공부는 오래전부터 이제 쭉 계속 해왔고. 수준 높으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뿌리부터 사실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역사를 알아야만 그 뒤에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우선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보면 GDP 기준으로 보면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조 한 5천억 달러였어요. 그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그 GDP가. 그리고 일본은 4조 8,721억 달러. 그건 3배 이상. 세계 4위죠.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1인당으로 봐도요. 2017년도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7,000달러. 네. 우리도 이제 37,000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하는 네네네. 그런 나라이고요. 일본은 41,000달러예요.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개인당 네. 국민소득으로 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해 온 거예요. 일본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을 때 네. 우리가 얼마였냐면은 8,000달러. 갭이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죠. 와. 근데 지금 2017년도에 와서는 거의 다 따라잡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겁나는 거예요. 아, 진짜 대한민국이 저력 급성장. 그래서 짓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나 많은 차이를 지금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일본이 30년 동안 30년 잃어버린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만큼 급성장을 해온 거죠. 일본이 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일본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원래부터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 대상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쪽발이라고 일본을 폄하했지만 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 싫고 밉고 진짜 폄하하고 싶지만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말로는 뭐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네.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와 일본의 상대방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무역 거래로서 전체 세계적으로 69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만 유독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참. 원천 기술 우리가 사와야 되죠. 그리고 일본 제품들이 사실은 일본 제품들이 탄탄하고 잘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뭐 옛날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뭘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적자가 우리가 상당히 폭이 컸고 하나로 18년간의 누적 적자를 보니까 약 한 51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본원에다 이익을 보여준 거예요. 와. 매년 27조씩 적자를 줘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27조나 되는 그만큼 그쪽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30억 개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적자국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게 무역 적자로 인한 무역 전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얼마나 훌륭하신 대통령이에요. 자기네 나라 적자라니까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자기네가 벌면서도 때려. 얼마나 심술이 많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진짜 저기 줘야 돼요, 노벨상. 아니, 우리가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게요. 상당히 아마 줄어들 걸로 예. 보여요. 예. 이게 진짜 또 기회가 되네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네. 매년 27조. 여태까지 누적 적자가 511조예요.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그 원천 기술이나 소재를 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듈을 만드는 중간재를 만드는 네. 그런 이 산업 구조가 이제 한일 한국 독립을 하면서 강복 이후에 산업 구조가 그렇게 개편이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팔아서 거기서 완성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소비되는 곳은 뭐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짜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진정 우리가 독립을 하려 그러면 경제적 독립까지 이제 네. 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도 크게 자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자립할 수 있고. 네.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여기는
한웅구의 뉴스 하청 공장입니다. 참 일본 어제 이 세종대학교에 와 있는 그 일본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네요. 이번에 일본의 목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것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기억나네요. 한때 예. 90년대였을 거예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80년대였나요? 그게? 코끼리밥솥 한때 진짜 엄청나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TV는 소니 거.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뭐 캐논 니콘.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유행처럼 예. 진짜 막 집에 가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무지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일본도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 소니가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리모컨이 아니라 그 워크맨이라고 하나? 예. 그거 전 하나가 세계를 그렇죠. 휘둘렀죠. 그거 하나 갖는 게 얼마나 다들 네.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거예요? 네. 아이폰 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쓰지. 그걸 누가 했냐고. 네. 삼성도 처음에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일본서 반도체를 처음에 구상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일본서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도 보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전부 이야기한 대로 일본에서 전부 다 사가 왔잖아요. 네, 소니 아이와 네. 뭐 예. 캐노도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훨씬 더 우수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무섭을 나라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저 아는 사무실 가니까 TV가 굉장히 큰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예요. 야,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샀어. 그러니까 저기 이정님 이거 40만 원도 안 해요. 어? 필립스가 그러니까 삼성께 몇 배로 비싸지. 그러면 그 친구들 거는 4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만 빌려주고 다 이제 OEM으로 해갖고 저기 뭐 중국이나 예, 동남아에서 그런 데서 만들어죠. 싸게 갖고 오는 우리나라 거니까. 삼성, LG TV는 비싼 거 1,000만 원도 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럼요. 그러니 일본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그렇지만 일본이 만만치 않은 측면도 있는 게 네. 그 예산을 보니까 이제 국세 수입을 보니까요. 일본이 그 한국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아직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거는 규모가 지금 우리하고는 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군요. 여기 그 한일 간 무역 거래 품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광물이나 뭐 수산물, 담배나 가구처럼 대체 가능한 것인데 반해 일본에 대한 수출품은 원자로나 광학기기, 뭐 측정기기, 정밀기기, 핵심 부품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무역 전쟁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니까 네. 일본 기업들도 뭐 엄청난 타격은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너가 이 원천 안 주면 너가 중간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게 지금 일본의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죠. 자, 그 현재 일본 그 대한국 무역의 흑자국이고 세계적인 경제력을 보유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을 규제했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누가 봐도 이건 연관성을 갖고 개연성을 갖고 이제 한 행동인데 그럼 이번 무역 분쟁 이면에 깔린 그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이 원인이라고 이건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청장님? 그렇죠. 이게 사실 일본은 지금 부인하지만 네. 부인했다가 또 시인하죠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고 있는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문제를 배상해가지고 전범 기업이었던 회사의 자원을 강제징용 배상자들한테 피해자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 거를 국가가 막으라. 사실 내정 간섭을 한 거죠. 지금도 아직 우리 식민지로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건 박근혜 정부가 굴복해가지고
그 대법원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에 따라서 양승태 사법부가 그 판결을 계속 질질 미루다가 사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기소가 돼 가지고 지금은 나와 있나요? 영어의 몸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법부가 그 판단을 해버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금 마치 그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님 죄송한데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전에 보면.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박정희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그 협약을 맺어요. 네네. 일본하고 네. 맺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약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면서 가했던 강제징용, 뭐 위안부, 뭐 또 한일 합방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이게 일본 주장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그렇죠. 이제 합의 이미 봤다. 그때 그거로 이제 그때 3억 달랑 3억 불을 준 거예요. 네. 3억 불 주고 2억 불은 차관 형태로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 걸 그 총 5억 불인데 네. 그 중에서 배상금은 3억 불, 차관은 2억 불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미 끝난 일을 왜 자꾸들 주냐. 그렇죠. 우리 입장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1910년도에 한일 합방, 그리고 강제 합방, 네. 그 고정이 사인하지도 않고 강제로 도장을 찍혀가지고 합방이라는 상태가 된 그 자체는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일 합방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효에 대한 그러니까 너가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배상을 우리한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국가로서도 그렇고 또 개인으로서도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위안부나 당시에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도 개인적인 배상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한일 그 청구권 협정은 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 한일 협정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45년도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네.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진 거는 사실이고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잘못된 보상은 우리가 한일 의정서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예요. 65년도 거는 한일 합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준수하겠고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게 남북 분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 우리가 보통 전범기업이라고 하면 독일이 이제 세계 네네네. 대전을 일으킬 때 전범 국가로서 네.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은 동서 갈랐죠. 갈랐죠. 예. 그 전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를 갈라서 힘을 약화시켜 가지고 다시는 그런 전범 국가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 전승 국가들이 한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죠. 전범 국가를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전범 국가라면 당연히 일본이 반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한국이 갈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1945년쯤에 한 2달 전인가요? 그 소련이 이제 참전을 선언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요청을 했죠. 네.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참전을 하는데 소련이 들어오면서 일본을 우리가 양쪽으로 가르자. 미국한테 그렇게 네. 제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 이제 뒤늦게 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이겨놓은 전쟁을 그렇죠. 너가 들어와가지고 반을 가르자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될 말이야. 우리가 일본을 다 오로지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을 해도 반 갈라지는 거는 자기들이 반대를 하니까 네. 미국하고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아, 그때 합의가 되는군요. 되면서 그러면서 한국을 반으로 갈라라. 그 소련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고 겨우 독립을 하는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한국이 갈라집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갈라진 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잘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본도 소련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는 거는 일본인데 갈라진 거는 대한민국이 갈라졌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라지게 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배상한다. 그게 지금 65년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우리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대로 보상해야 되는 거야. 그 기록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한 보상은 우리가 3억 불로 완성된 거 맞다.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어떻든 했으니까 그때 외무부 장관이 가서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일 합방하고 우리 강제징용하고 위안부하고 우리 수탈해 간 거 이런 것들은 너가 언제 우리한테 보상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북한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일본으로서는 만약에 우리하고 지금 통일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새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도 그 속에 사실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협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 그래서 중국한테는 배상도 하고 일본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상이라는 말을 아예 안 우리한테 배상, 식민 지배가 저는 합법적이었고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우리하고 지금 진짜 열받는 이야기예요, 이게. 화나네요. 전선을 휴전선에서 저 남쪽으로 옮겨야겠네. 네. 예. 쉽게 말하면은 샌프란시스코 협정 이후에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합법적인 보상은 한일 의정 협약서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사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보상. 배상에 배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된 게 없다. 불법적인 강점과 징용과 위안부 끌고 가가지고 여린 우리 소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성노리개로 삼았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책임도 책임이지만 사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총장님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를 맞게 하고 있는지 비유를 좀 들자면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에 대한 거는 이제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벌금은 낸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이 눈이 찢어지고 이빨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안 주고 있는 거 맞나요? 싸워서 하회하면서 네. 그냥 옷 좀 베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상해 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강제로 뭐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강제 뒤에서 뭐 숨어가지고 때렸다. 불법으로 뭐 정상적으로 같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한 건 또 책임 왜 안 지느냐. 디테일한. 예,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우리는 한 번도 일본으로부터 강제 침략에 대한 사과나 저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걔들은 지금 일본은 우리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은 합법적인 거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게 아직 그 근저에 남아 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그런 일본하고 어쨌든 협약을 맺어가지고 왔던 정부인데 그 딸이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일본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인 것도 한 거예요. 뭐 다카키 마사오의 딸은 따님이신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저희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좀 내용은 좀 아직도 많이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또 좀 오늘 또 이제 태국에서 지금 이제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참 할 이야기가 이제 정치, 경제, 역사,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데 오늘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또
멀지 않은 시간에 한번 만들어서 네네. 이 역사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그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본이 왜 이러는지 일본의 그러고 건세사까지 이렇게 보면 일본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역사적 근원부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자, 저희가 요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도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불매운동 요거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서로 알리고 또 저희 방송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야, 너 이 방송 한번 들어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정말 잘 알아가지고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략적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그 우익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표밭 그 지역 그런 쪽에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일본을 혹시나 가더라도 그쪽은 돌아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고기만 빈센터로 집어가지고 저렇게 공략을 하느냐.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또 전범 기업들. 실제로 우익한테 그 돈줄이 되는 전범 기업들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네. 하면 일본은 성주만 잡으면은 밑에 다 끌어앉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주를 잡아도 의병? 밑에 의병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그 당시에 노예들까지도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튀어나오는 우리나라 민족. 그게 우리 예. 저력이잖아요. 네. 그걸 한번 좀 이 기회에 한번 우리 국민성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정말 이 피가 끓습니다. 네. 진짜 다른 시간도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또 유독 아주 좀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